그중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숙명여대 교육학과, 숭실대 경영학과, 가천대 경영학과 해서 총 6개의 대학에 합격을 했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합격 수기를 작성한 합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12개의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서성원, 중용, 외시 이렇게 그 라인 안에서 제가 쓰지 못한 학교가 서강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를 다 썼는데 그렇게 포함해서 총 12개의 학교에 지원을 했었고, 그중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숙명여대 교육학과, 숭실대 경영학과, 가천대 경영학과 해서 총 6개의 대학에 합격을 했었고, 한양대 경영학과는 1차까지 합격을 해서 예비 4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빠르게 졸업을 하고 학점은 4.5점에서 4.05, 그리고 토익 성적은 급하게 준비를 했어가지고 850점 정도 받아서 바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심리학과를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재수를 하기에는 좀 심리적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서 그래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 대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현임이라는 제도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문과라서 수학교재는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 되게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편입 영어가 생각보다 되게 높은 난이도의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단어도 다 너무 생소하고 문법도 복잡하고 문장 길이도 길고 시간 촉박하고 그래서 정말 공부해보지 않으면 이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때는 되게 높은 난이도 때문에 걱정과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시험장 들어갔을 때는 워낙에 모의고사를 많이 봤었던 터라서 생각보다 되게 부담 없이 엄청 집중해가지고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어 암기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어요. 저는 어떤 단어 암기법을 사용하든 비슷한 시간이 걸렸어서 어떤 한 방법을 사용하다 너무 질리면 다른 걸 사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퀴즐렛 어플을 사용해서 암기해보는 거, 두 번째는 암기고래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어 써가면서 외우거나, 네 번째는 그냥 책으로 계속 회독하면서 암기하는 거,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나한테 잘 맞는 암기법을 몇 개 골라서 저처럼 지루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려가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법 공부법은 저는 제가 수강했던 강민영 교수님의 문법 수업이 되게 저한테 잘 맞는 수업이었어요. 공부법부터 시작해서 학습법이나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이나 책을 통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시키는 대로 했었고, 그 다음에 강민영 교수님께서 문법의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 평생에 문법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셨어서 제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좀 문법을 이론을 좀 암기를 하더라도 문제풀이를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데 문제풀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유형이나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많이 틀린다고 하시면 그거를 맞출 때까지 최대한 많이 열정을 가지고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수업 전후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해진 예습해야 되는 분량을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나의 답의 근거와 선생님의 답의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다른 부분은 교정해서 다음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배웠던 걸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한결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독해 선생님이 주셨던 전치사 프린트, 구동사 프린트, 단문화 노트가 시험 내 적중률이 되게 높았었어서 되게 도움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강추입니다.
그리고 논리 공부법은 사실 논리는 단어 싸움이 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어량이 쌓여야만 논리를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정답률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고 나면 논리 성적이 좀 수직 상승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단어 암기량이 좀 충족이 됐다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조금 상위권 성적을 노려보고 싶잖아요. 그때는 조금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상위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 논리 엔제에는 진짜 어려운 편입 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정말 강추해요. 그리고 시기별로 저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조언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항상 지켜야 되는 건 단어를 하루에 최대 2시간 사용하셔서 꼭꼭 암기하시고 자주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과목별로 몇 문제를 풀 건지, 그러니까 몇 지문을 볼 건지를 목표를 세우고 절대 어기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단어 공부나 아니면 문제풀이 공부를 절대 깜빡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되게 그게 오랜 시간 쌓여서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월에서 4월에는 문법과 단어에 좀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와 논리 이론은 가볍게 훑은 뒤에 정해진 분량을 잘 채워서 자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5월 달에는 여전히 문법에 많은 시간을 쏟지만 그래도 독해와 논리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문제를 풀다가 틀리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끙끙 앓으면서 맞출 때까지 접근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이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6에서 5월 달에는 마지막으로 문법 이론을 한번 싹 다 복습해주고 모든 과목을 다 문제풀이로 돌리는 시기인데, 체력 관리가 중요하니까 나만의 시간, 루틴을 잘 정해서 잘 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에서 9월 달은 문제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9월 달부터 혼자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각자의 목표가 다르겠지만 저는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의 모든 문제들을 10개년치를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그 아래 학교들도 다 3개년치씩 풀어보려면 9월 달부터 시작해야 개수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서 몇 월 달부터 푸는 게 좋을지 잘 목표를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에서 11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만 풀었는데 정말 심하면 하루에 모의고사를 5개를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3개 정도, 하루에서 3, 4개, 4개까지도 조금 많고 3개 정도 풀고 오답노트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1에서 12월 달에는 정말 너무 지치는 시기예요. 자소서까지 써줘야 돼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학교에 지정된 시간까지 성적이 잘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서 되게 마음이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편입은 마라톤이라는 생각으로 성적이 오르든 안 오르든,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단어 새롭게 암기해주시고 긴장을 놓지 않는 게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저는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양의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2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겠다라는 규칙을 세웠으면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7시간 정도는 꼭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시간만큼은 꼭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날 정해놓은 공부량을 따라가기 위해서 잠을 들쭉날쭉하게 자면 그 다음날이나 그 한 주의 컨디션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최대한 지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먹는 양이나 시간 같은 것도 좀 일정하게 조정하고 되도록이면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해주는 걸 추천해요. 내가 공부에 필요한 정도로 체력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을 선택한 방법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게 학원을 선택하는 것, 인강을 선택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레벨 테스트도 한번 봐보고 상담도 다녀봤거든요. 또 저는 최대한 저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학원을 찾고 싶었어서 소수 정리의 관리가 주요 특징인 학원 명단을 뽑아서 그 안에서 상담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시설은 괜찮은지, 거리가 어떤지, 그리고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혹은 반년 동안 열심히 편히 공부를 해서 각자 원하는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앞길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